첫 소식입니다. 잠시 후 오후 3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됩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처음으로 사법적인 판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란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상황에서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할 경우에 어떤 형량이 선고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둔 이 시간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의 모습을 저희가 카메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지금 이 화면에는 사람들이 보이고 있지 않지만 불과 20여 미터 앞에 쪽의 정문 앞에는 지지자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지지단체와 반대단체가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충돌이 우려돼서 경찰도요, 지금 비상에 걸린 상황입니다. 법원 주변에는 경찰 버스, 아까 보신 화면처럼 차벽이 설치가 돼 있고요. 출입문을 완전히 폐쇄해서 보안 검색을 강화한 상태입니다. 자, 이 화면은 조금 전 오전에 이 정문 앞에 모인 지지자들과 반대 집회 지지자들의 모임 모습을 저희가 미리 촬영을 했습니다. 화면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전 화면을 다시 가공해서 보여드렸고요. 이 화면은 이 시간 현재 이 법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바로 앞 삼거리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이루어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은요,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과거에 사형이 선고됐던 바로 그 곳이기도 합니다. 30년 만에 내란죄 관련 1심 판단이 다시 나오게 됐는데 일단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이 둘 중에 하나로 예상을 하고 있죠. 만약에 이제 그 유죄 판단이 된다면 네. 양형상 사형이냐 아니면 무기 또는 유기징역이냐 관련돼서 이제 여러 예측이 있는데요. 네. 실제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는 그 선례가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대법원 양형 기준도 없습니다. 내란죄 관련돼서는. 따라서 지금은 이제 선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 선례에 비춰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1심에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최종 확정된 것은 무기징역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현재 법원 입장에서 보면 선례의 그 전형인 무기징역형의 확정을 도외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네. 따라 사형은 안 나올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보면. 또한 전두환 전 대통령 때 그 범죄 사실과 지금 범죄 사실은 달라요. 그 당시에는 군사반란도 포함됐고 내령 목적 살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조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죄질이 안 좋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진관 부장은 위로부터의 그 쿠데타가 더 안 좋다라고 판결했지만 그건 네. 본인의 생각이고 일반적으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을 비춰보면 다소 죄질은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사형은 안 나오고 무기징역 이하의 형이 유죄일 경우에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물론 1심 판결이 나와 봐야 알겠죠.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최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을 과연 재판부가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재판에서는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에 해당된다는 판단이 나온 상태죠. 12.3 비상계엄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대국민 메시지였다. 메시지였을 뿐 내란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오고 있습니다. 다른 재판부, 관련된 다른 재판부에서는 잇따라 계엄은 내란이 맞다라고 판단한 선례가 있습니다. 별도의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사항이긴 하지만 전혀 다른 판단을 할 수도 또 없는 노릇이에요. 관련된 재판에서 내란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명의 판사뿐만 아니라 백대현, 이진관, 유경민 판사 모두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라고 선고를 했었기 때문에 그게 네. 뭐냐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폭동이었다. 그다음에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하려는 목적이었다. 이런 것들이 실행됐다라고 다 봤기 때문에 주기현 판사가 다른 판단을 할 거라고 보지는 않긴 합니다만 네. 주기현 판사가 작년 3월 달에 윤석열 씨를 탈옥시키게 되는 어떤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포들이 아직까지 국민들한테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여전히 윤 어게인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공수처 수사가 부당하기 때문에 공소가 기각돼야 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가 된다고 한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데 이진관 판사의 판례처럼 군사쿠데타보다도 친위쿠데타가 훨씬 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한다면 네. 전 당연히 사형이 나와야 되는 거겠죠. 네. 그렇지 않고 윤석열 변호인단이 주장하고 있는 2시간짜리 계엄이었고 국민적 피해가 사실상 없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주장에 따른다면 네네. 무기징역 형태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문제는 두 가지 형이 있는데 적어도 본인이 이 죄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거나 사과를 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경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무기징역을 때린다면 국민적인 법감정에서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는 측면에서 네. 많은 국민들은 사형을 1심에서 선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또 이 법조계를 아시는 분들은 무기징역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3시 이후에는 판결이 나오겠습니다만 네. 국민적 법감정에 맞는 판결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게 또 다른 사회적인 네.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에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이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언급되고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절차적인 적법성이 있었느냐 여부입니다. 이것도 쟁점 중에 하나인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하게 기소를 했다. 이렇게 또 계속 주장을 해왔죠. 지규현 판사는요, 지난해 3월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라는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은요, 공소 기각 판단을 또 기대하고 있고 또 강성 지지자들은 오늘 지규현 판사를 향해서 공소 기각을 해줄 것을 계속 요청하는 그런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네, 저는 법치국가는 네. 결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정과 절차도 법을 정확하게 지켜야 그게 법치국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수처에는 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없다고 봅니다. 네. 공수처법을 아무리 봐도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요. 네. 지금 이제 공수처의 주장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인지한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네. 내란죄를 기소했다라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죄 외환죄에 대해서만 소추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매우 궁색한 변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앞으로도 언젠가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앞으로 모든 것에 이게 선례와 기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것은 앞으로 이제 근거를 남겨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저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는데 네. 우선 지규현 판사에 대한 그 안팎의 압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더 쟁점이 됐었다면은 지규현 판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신문을 하거나 재판 과정에 그런 흔적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알려진 바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지규현 판사 이 재판부가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 않나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렇군요. 아까는 이 서울지방법원 이 진입로 바로 앞의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다른 각도로 여긴 서울구치소군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호송차가 출발할 것을 기다리면서 촬영하고 있는 현장 카메라 이 화면입니다. 아직 출발을 하지 않았고요. 여기서 이제 출발한 호송 차량이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중앙지방법원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공소 기각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앞서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공수처의 또 수사권을 인정을 했어요. 또 앞선 재판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서로 다른 판단이 나온다면 이 또한 또 사회적인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기현 판사가 이제 공수처의 어떤 수사 권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는 어떤 이와 관련한 어떠한 판단도 나오지 않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보다 좀 신중한 입장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앵커께서 짚어주신 대로 지난달에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재판이 있었을 때 이 백대현 판사가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의자의 내란 이 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관련성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명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 지기현 판사 역시도 이 판단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당시에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 체포를 시도했을 때도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을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영장을 보게 되면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영장을 뭐 가져가서 한 게 아니라 결국 법원에서 발부를 해줬다는 점. 네. 그리고 그 뒤에 체포 적부심까지 신청을 했지만 그 역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네. 저는 이미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공수처의 권한이 있다라는 점은 법원에 의해서 명확하게 확인이 두어 차례 됐다라는 점을 네. 지기현 판사도 모르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판단에 어떠한 영향이나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이제 약 2시간 반 남짓 남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운명의 1심 선고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많은 예상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과연 내란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 2시간 반 뒤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A는 뉴스 특보로 생중계로 생생하게 다시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